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오늘 활짝 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날이 꽤 추워졌다 싶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날이 더 추워질 걸로 보입니다.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는데요. 하늘 표정만 보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한파가 밀려오면서 전국 대부분의 날씨 영하권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이 찬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고요.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전까지 눈이 오기도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적설량 살펴보시면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또 제주도에는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충청권에도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한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우리 행복주치 선생님들하고 행복진료실을 여는 날이죠. 네, 이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주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연한 식품 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빨라요. 우리 만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네. 1월 말 이제 다음 주면은 네, 2월 되고. 2월이죠. 아니 어제는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요? 어제 추웠어요. 이보은 선생님 안 날아가고 오셨네. 제가 날아갈 뻔했는데요. 그래도 좀 체력이 있다 보니까 좀 잘 버티더라고요. 예, 네. 추위 많이 타세요, 차윤환 박사님? 저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다 보니까 추위는 좀 덜 타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은 없습니다. 무거워서 안 날아갑니다. 네. 선생님 그거 어떠세요? 병원에는 추위하고 환자들 오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많죠. 일단은 요즘같이 눈이 내려서 얼어 있으면은 낙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요. 예. 날씨 추워지면 새벽녘에 혈관 안 좋아져서 오시는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들 늘어나죠. 네,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개원가는 네. 날이 너무 안 좋거나 이렇게 눈이 와버리면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아예 병원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하여간 자는데 바람이 추웠어요. 네. 겁났어요. 날아갈까 봐. 자, 행복진료실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둥둥 떠 있는데? 이거 중력에 관한 건가요? 우주정 우주네, 우주. 우주? 뿔이 떠다녀. 저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우주, 중력,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력을 버티기? 주제가 거의 범우주적인 건가 봐요, 이제. 자, 첫 번째 힌트로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세요. 뱃살?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한데요. 그렇죠. 늘어진 뱃살. 저거하고 중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뱃살 찌면 축 처지니까 네. 처지는 거랑 관련된 건가?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렇죠. 밑으로 처진다? 네네. 네.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글쎄요, 맞나요? 마지막 힌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는 또 사연으로 제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얼굴과 또 살들이 참 걱정인데요. 젊은 시절 때는 나름 미인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그저 보기 미운 게 아니라 반팔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제 살이 늘어났습니다. 남들은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정작 저는 이 늘어진 살들 때문에 마음도 늘어지고 우울해지는 기분마저 듭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저도 다시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늘어진 살, 이거 뱃살 이런 거 정리하는 오늘 주제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거 같죠? 네. 자, 오늘 무슨 진료를 할까요? 보죠. 네, 오늘의 주제는 몸속 건강까지 망치는 살처짐을 막아라. 살처짐을 막아라. 근데 이게 나이가 고민거리죠. 들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살이 처진다는 거는 그만큼 탄력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겉에 있는 피부 쪽에 탄력이 떨어진 것 말고도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한데 근육을 붙잡아주는 것도 결국 뼈인데 뼈도 좀 약해지거든요. 게다가 이 장기들도 근육의 도움을 많이 받죠. 이 근육이 처지면 장기도 처지고 장기의 기능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장기들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프죠.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아랫배가 볼록 나올 것 같은데. 네, 장기가 맞습니다. 처지고 그러면. 뭐 결국은 성인병들도 많이 생길 네. 거고요. 또 살 처짐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관리를 통해서 이 중력을 거스르는 네. 살을 다시 쭉 끌어올려주고 근육도 끌어올려주는 그런 관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좀 배 나온 분들은 아시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딱 이제 그 씻으러 화장실에 목욕탕에 들어가면 네. 배가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위로 탁 붙은 느낌이 있다가 그렇죠. 저녁쯤 되면 애들이 다시 다 이렇게 아래로 재배치되거든요. 이게 확실히 중력을 거실 수가 없어요. 뭘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근데 살 처지는 게 그냥 단순히 미용인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네요. 네, 맞아요. 이제 살처짐 하면 대부분 미용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앞서 우리 장민욱 교수님께서도 탄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뼈를 이게 제자리에 있게 해주고 지탱해 주는 게 결국엔 근육이에요. 근육의 도움이 있으니까 뼈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뼈가 제자리에 못 있고 관절에 약간씩 변형이 생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근골격계 질환이 잘 오게 되는 거고 장기 역시도 이 근육이나 인대가 탄탄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네. 애들이 못 잡아줘 장기가 처지게 되면 각종 내분비계 질환에 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건강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평소에 이 탄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탄력만 떨어져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수명까지도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이 덴마크에 있는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쌍둥이들 387쌍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7년 동안 한번 쭉 관찰을 해봤더니 피부 처짐, 살 처짐이 심한 사람들이 확실히 노화가 빠르고 더 일찍 돌아가시게 됐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죠. 아니 단순히 살 처지는 게 그냥 미용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장기도 처진다고 그러지 이게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 자, 오늘 주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겨울철 건조해진 날씨, 부족해지기 쉬운 피부 속 수분을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피부가 망가진다. 피부가 처진다는 건 수분과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부 착색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자가면역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피부 노화, 그로 인해 당신의 몸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4, 에, 2, 5, 우. 오늘의 주인공은 발성 연습을 하는 건가요? 안면 근육 운동까지 되는 거군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얼굴 팽팽해지라고 매일매일 계속 해요. 주부가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32에 폐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폐경이 오다 보니까 살도 그만큼 너무 많이 찌고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에 주름이 오고 주름이 자글자글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 보세요. 머리 지금 머리도 탈모가 진행된 상태라서
고민이에요. 32살의 조기 폐경으로 자궁 수술까지 받게 됐고 그 이후 호르몬 이상으로 살이 많이 쪄서 건강을 위해 3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갑작스런 다이어트로 인해 그녀는 피부 탄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피부 탄력과 함께 자꾸 사라지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분. 그녀는 젊은 시절 화장을 전혀 안 해도 당당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여 가지나 되는 화장품으로 수분을 관리해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엊그저껜가 5살 정도 꼬마아이가 갑자기 할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잖아요. 어떡해요. 주부의 건조한 피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세포 건강도 검사와 피부의 영양 상태까지 측정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내 물이 심하게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내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건조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피부세포의 수분이 부족하고 나이에 비해 피부 노화가 빨리 찾아왔다는 그녀의 검사 결과 피부의 노화 현상은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 처짐 증상이 시작됐다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40대 이후에 콜라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의 근육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축 처지고 탄력이 없는 그녀의 피부에 대한 고민.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그냥 거울 보면서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살이 처지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확실히 네. 살이 처지면 내 몸에 이상이 좀 오는구나 하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예. 이 겉으로만 살이 처지는 게 아니라 이 내장기관까지 처진다는 네. 말씀 드렸는데요. 내장기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위가 좀 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하수 생기는 그렇죠. 먹어도 안 맞아요. 되고 더부룩하고. 맞습니다. 일단 소화장애 그리고 위하수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신장이 처진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 네. 바로 빈뇨 증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대장 쪽이라면은 설사나 변비도 잘 유발될 수 있고요. 간에 무게가 좀 무거워서 축 처지는 느낌이 오면은 네. 뭐 간 부종이나 간경화 같은 피곤하지 것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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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굴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자분들은 처짐 그러면 다들 얼굴부터 얼굴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지금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 배 한번 봐보세요. 배 한번 봐보세요. 세 가지일 거예요. 아예 없거나 진짜 단단하거나 네. 이렇게 좀 있긴 있는데 원팩이라고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 아마 차윤환 교수님이 조금 한 덩어리로 크게 저는 있거나 옆에 손잡이가 잡혀. 맞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잡히는 그게 바로 피하 지방형. 우리 차윤환 교수님 내장 지방형. 단단하거나 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근데 옛날에 원팩이었는데 네. 요즘은 처져요 자꾸 얘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팩, 그러니까 내장 지방형이나 피하 지방형이나 똑같이 성인병에 걸릴 위험성은 높다라는 거예요. 예. 배가 일단 나와 있으면 성인병에 걸릴 위험성은 무조건 높아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나와 있는 배들 또 처진 이 뱃살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오늘 저희가 그 방법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처진 살 모두 없앨 수 있고 또 건강 되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우리가 그냥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우 처졌네.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정리 좀 해야지 했는데 밖으로 드러난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바로 몸속 건강까지 챙기는 살처짐 예방 건강법 예.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십시오. 채널 고정까지. 아 예. 박진감이 살처짐을 막아라. 탱탱 건강법. 먼저 장민욱 교수님 얼굴이 짠 탱탱 호흡. 호흡도 탱탱 호흡이 있어요? 이거 호흡으로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처짐을 막는 바로 그런 호흡 근육, 네. 이 호흡 근육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 그럼 또 우리 힘들게 네. 운동시키려고 근데 요즘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네. 사실 이보은 선생님 걱정처럼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운동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건강도 해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누굽니까? 행복 건강 주치의들. 오늘 그래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을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제가 휴지심을 2개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속근육이거든요. 하나는 휴지심이 있고 하나는 휴지심이 없죠. 네. 바로 이 휴지심이 속근육, 겉에 있는 휴지를 겉근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속근육이 단단한 쪽은
이렇게 눌러도 잘 들어가지지 않는 반면에 속 근육이 별로 없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냥 약간만 눌러도 맞아. 쭉쭉 네. 구부러지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이 속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겉 근육만 아니라 속 근육을 지키는 탱탱 호흡법을 알려드리겠다 이거죠. 호흡법이면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숨쉬기 운동. 그렇죠. 그런 거.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른 네. 운동은 안 해도 숨쉬기 운동은 꼭 하시죠, 다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속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게 바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라는 말이죠. 아, 네, 코어 그래서 근육.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숨만 쉬어도 운동되는. 그래요? 네, 숨 쉬는 탱탱 호흡법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나와볼까요? 네. 숨쉬기 운동하러 가, 숨쉬기 네. 운동하러. 그렇죠. 우리가 제일 차 좋아하는. 박사님이 제일 아유, 잘하시는 거죠. 오늘은 숨쉬기 운동이니까 쉽겠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쉽게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아유, 의자 좋네요. 앉기까지 또. 네. 야, 네. 이거 참. 자, 우리가 속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단전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먼저 발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허벅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여성분들은 아마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남자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쿠션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휴지심이나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낀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네, 이런 힘을 발휘하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발달이 되죠. 이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는 근육은 골반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 안에도 힘이 들어가는 현상을 느끼실 겁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워주신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말이죠. 네.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소변 참을 때 쓰는 근육들 있잖아요. 흔히 헤겔 운동이라고 하는 네. 그런 근육들인데요. 이 속 근육을 더 꽉 잡아주기 위해서 소변을 참는 그런 근육의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면서. 네, 그렇죠. 자, 이 상태를 잠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꾹 유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한 5초 정도 유지할 건데요. 자, 한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허벅지 안쪽과 골반 안쪽, 그리고 항문 주변까지도 아마 꽉 조여드는 듯한 생각보다 힘이 드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숨 쉬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여기에 접목을 시킬 건데요. 우리들이 아주 강한 근력 운동 또는 뭐 플랭크라든지 팔굽혀펴기를 할 때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힘을 주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힘을 주는 연습하면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이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연습을 할 텐데 숨 내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기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고무장갑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굳이 고무장갑이 없으셔도 되는데 설마 이 우리는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고무장갑을 풍선처럼 부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걸 풀어요? 이거 불면 차력수 아니에요, 이거? 네, 이 단전에도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오, 설마 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호흡하는 법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5초에 네. 걸쳐서 천천히 한번 내쉬어볼까요? 자, 후. 어떠세요? 자, 넷, 다섯.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이제 다시 숨 쉬어주시고요. 자, 숨을 편안하게 내쉬었다가 들이쉬는, 네, 내쉬고 나서 잠깐 멈추면서 버텨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초 정도에 걸쳐서 편안하게 내쉴 때 아래쪽에 힘을 주고 버티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하면서 딱 힘을 줘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간단하게 아래쪽 단전에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안쪽, 골반, 그리고 항문 주변의 엉덩이 근육까지도 완전히 다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숨만 쉬어도 힘들다는 느낌 드시죠? 한 번만 더 해봐요, 이거. 오, 자, 야, 한 번만 더 신기하다, 해보실까요? 이거. 자. 자, 너무 오랫동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어의 근육, 네. 단전 아래쪽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불고 버티는 게 힘드네요. 그렇죠. 5초간 맞아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불고 버티는데 몸속에서 이렇게 느낌이 사용하는 근육이 전혀 달라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 이게 느낌이 달라. 와, 저는 벌써 여기 허벅지 안쪽하고요. 골반 안쪽에 벌써 뻐근한 야.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집에서 이 숨을 내쉴 때 하는 연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는 연습까지 같이 네. 해서 코어에 힘주는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의 호흡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 보시면은 충분히 단전 아래쪽을 강화시키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 한번 반복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운동은 안 하지만 이론은 빠삭한 사람으로서 네. 얘기를 하면은 이게 쿠션을 깊이 넣으실수록 힘이 덜 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면적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바깥으로 해서 제일 한번 무릎 끝에다가 딱 걸치면 이게 되게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조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꿀팁이네요. 꿀팁입니다. 네. 이거 혹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일단 들이쉴 때까지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는 조금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내쉴 때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느낌이고 항상 마지막에 버텨준다는 느낌을 한 5초 정도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번 제대로 배워봤네요. 이게 숨쉬기 운동이 쉽지가 않네요, 이거. 네, 숨만 쉬어도 빠지는 탱탱 호흡법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겠는데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저는 벌써- 좀 어지러워요. 네, 걷는데 벌써 이 안쪽에 단단해져요. 그렇군요. 네. 탱탱 호흡법.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모산 선생님하고 이보은 선생님. 탱탱 합상. 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탱탱. 일단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요 살처짐을 방지하는 네. 아침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본사원의 밥상.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은 뭘 가지고 어떻게 해주실지 또 기대가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보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이게 약간 좀 늘어지면 네.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살처짐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근육도 약간 늘어지는 것도 방지하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들어있는 뭐 거. 네네. 장어 같은 거.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족발, 네. 뭐. 족발. 네. 콜라겐 덩어리들. 닭고기. 어떡하죠? 그런 재료가 오늘 아닙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료인데요. 이게 철분도 많고 요오드도 많고 정말 지금 딱 잡수시면 요 톡톡 터지는 요 식감 때문에 씹히는 그 즐거움도 있어요. 바로 톳입니다. 톳. 그리고 톳과 함께 아까 단백질 말씀하셨죠. 네.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 콩을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네. 하고 콩 가지고 어떤 요리가 나올까요? 샐러드 같은 거 그렇죠. 해주시는 근데 거예요? 일단 그 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밭에서 나는 소고기. 소고기라고 네. 하잖아요. 일단 함량 자체도 소고기하고 준할 만큼 많고요. 질도 소고기만큼 좋기 때문에 근육이 처지거나 피부가 처지는 걸 막아주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이소플라본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에게는 더욱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콩 좋은 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중노년 여성분들 요즘 좀 처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요실금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세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오늘 선생님 콩을 준비해 왔잖아요. 네. 네. 콩이 거기에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 콩으로 만든 주름 예방 화장품 같은 것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톳은 왜 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아기 낳고 나면 뭐 드시죠? 미역국이고요. 먹죠. 설이나 또는 추석 명절에 선물로 주는 것 중에 김 있죠. 그쵸. 그런 해조류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왕이 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톳에는 철분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성이 있어서 빈혈 예방 효과도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 얼마나 영양소가 좋으냐면 먹을 거 없을 때 이 톳을 조금 넣어서 먹으면 이런 무기질과 비타민이 공급됐다고 하고요. 옛날 70년대, 80년대는요. 톳이 일본으로 거의 전량 수출이 되다 보니까 한국이 못 먹었어요. 맞아, 우리 맞아. 톳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톳이 좋고 우리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챙겨 먹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톳을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네, 제가 아주 톳의 그 톡톡 음. 튕겨지는 맞아요. 그 식감이 네.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톳 콩조림을 만들 거고요. 우리 모 선생님은 뭐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콩만 가지고 사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달리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콩에 또 다른 콩에서 이제 나온 애죠. 두부를 이용한 톡과 두부를 이용한 탱탱 주스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정말 탱탱하게 한번 꽉 살쪄지면 잡아줄 수 있을 것 그럴까요? 같은데. 그러면 한번 제가 시작할까요? 먼저 콩조림 먼저 시작을 네. 할게요. 일단 톳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근데 톳을 톳을 골라야 어떻게 되겠죠. 골라요, 또? 이 톳 보세요. 와. 좀 맛있어요, 맛있어. 아주 이쁘게 생겼죠. 네. 이 톳을 고를 때는요. 우리 먹기 좋은 떡이 뭐가 좋죠? 맛도 맛도 좋죠. 좋죠. 윤기 나고 광택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톳 자체가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맛있고요. 그다음에 요 보시면 굉장히 길잖아요. 요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두꺼운 거는 과하게 자란 거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길게 가느다랗게 잘 자란 거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톳에 보면 하얗게 이물질이 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없는 걸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생톳을 준비했는데요. 생톳은 이렇게 황갈색. 그다음에 약간 마른 톳은 그거보다 짙은 갈색이에요. 네. 그래서 마른 것은 불려서 쓰시면 되고 요 생톳은 그냥 튀겨서 쓰시면 되는데 데쳐서 쓰시면 되는데 톳 가지고 무슨 요리 하시는지 알아요? 반찬으로 톳을 반찬 먹어본 많이 적 하죠. 네, 먹어본 반찬 적이 있어요. 좋아하세요? 그럼요. 뭐 네. 없어서 못 먹고. 남도에 가면 정말 많이 그리고 주시거든요. 가서 보면은 톳이 비싸요, 다른 네. 해조류보다. 근데 저는 저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수출했었죠, 예전에. 옛날에. 근데 일본 가서 이걸 봤는데 아, 그래요? 이게 뭐지? 이랬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리고 제가 해조류 다이어트를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네. 다른 해조류를 먹으면 이가 들려요. 너무 억세서. 근데 톳은 먹어도 이게 이가 좀 들리지 않아서 치아의 어떤 네.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톳은요, 요거는 톳밥해도 맛있고요. 옛날에는 구황작물로 쌀이 귀했을 때 톳하고 같이 해서 밥을 지어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톳밥을 해서 드셔도 맛있고요. 요거 살짝 데쳐서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괜찮고요. 네, 네. 아니면 요 톳에다가 우리 왜 요새 많이 나오는 꽁치, 정어리, 양미리 있죠? 같이 조려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거 맛있겠다. 네. 톳조림 맛있겠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정어리, 양미리 아니에요. 콩이에요. 네. 콩하고 조릴 거예요. 요것도요,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톳을 손질을 할 건데요. 생톳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를 네. 이렇게 일단 먼저 잘라요. 아, 그럼 씻기 전에 먼저 네. 자르는 거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다 씻고 나서는 바로 조리해야 되니까 먼저 요거를 자르고 시작을 해요. 네. 자, 요렇게 먼저 잘라서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 이 톳은 어떻게 헹굴까요? 이거 뭐 소금물 풀어서 이렇게 헹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잘 헹궈야 그쵸, 헹구다 보면 다 털어져 나갈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소금물로, 네. 소금이 가장 우리 헹굼할 때 만만하긴 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 톳은요, 이게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바다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다 비린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잘못 조리하면 비린 맛이 나서 못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린 맛이 완전히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하려면 요 자른 것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체에 받쳐서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하나 해주셔야 돼요. 요거? 제가 네. 물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뭘까요? 이게 맞아. 그냥 물에 헹구는 게 아닌데? 요거 뭔지 아세요? 아, 이 밀가루? 요거 밀가루예요. 밀가루 가지고요. 네, 밀가루로. 밀가루를 이렇게 약간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잘 풀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덩어리 져 있으면 톳에 묻으니까 이렇게 네. 잘 풀어서 멍울이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톳을 헹궈요. 아, 밀가루. 우리 왜 기름진 음식 어머님들이 예전에 식용유 같은 거 없었을 때 어디다가 헹궜는지 아세요? 바로 밀가루로 세척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밀가루로 세척을 해서 세척을 완전하게 끝냈습니다. 이런 밀가루 세척은 저는 뭐 주꾸미나 낙지 네. 세척할 때 밀가루 하라고 그때 선생님한테 배웠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톳도 그렇게 밀가루로 세척하면 훨씬 더 뭐랄까 깔끔하게 네.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척을 쉬울까요? 이제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톳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콩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콩은 서리태 콩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흰 콩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는 백태예요. 우리 보통 이제 메주콩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요 콩을 준비를 할 때는 깨끗하게 잡티가 없도록
깨끗하게 고른 다음에 찬물에 담가서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놓으세요. 이러시면 돼요. 내가 오늘 저녁에 콩 요리할 거야. 그러면 아침에 그냥 콩 불려놓고 다른 일 다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리할 때쯤 되면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네. 요거를 이렇게 불려줘야 우리가 20분 만에 콩을 삶을 수가 있어요. 20분 만에 콩을 삶아요? 네. 여기 오. 보시면 제가 콩을 좀 삶아놨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20분 정도 삶은 거예요, 선생님? 네. 오. 20분 정도 삶은 건데 어때요? 아까랑 차이가 있죠? 근데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깨끗하게 콩이 삶아졌죠? 요거 20분 정도 삶으면 요 식감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그러면 네. 먹어볼게요. 네. 맛있죠? 네. 우리 모상 선생님도 옆에서 쳐다보는 거 보니까 답서 보세요. 아니 이게 20분이어서 잘 안 익었을까 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잘 익었잖아요. 그쵸? 안에 잘 익고. 이렇게 잘 익혀진 20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콩 조림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삶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삶아지면 메주 냄새가 나고 덜 삶게 되면 괜찮긴 하지만 나중에 딱딱해지거든요. 간이 배이니까 네. 정확하게 딱 20분만 삶으세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부터 있습니다. 삶은 콩물을 대부분 이렇게 다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예인 씨도 콩물 이거 번지고. 버리려고 그랬죠. 지금 전 버리려고 지금 막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말고요. 이렇게 받으세요. 콩 삶은 물을 네, 받아요. 네. 이렇게 받아놓고 요 물을 조림장에 밑국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콩 삶은 물에도 요 성분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성분이에요. 버리면 아까우니까 요것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지 말고요. 이제부터 양념을 해서 쓸 거예요. 네. 어떻게 쓰냐면 우리 보통 어머님들이 요거 다시마 많이 쓰시잖아요. 저 다시마 우림을 많이 쓰는 거 알죠? 네. 콩물에다가 다시마를 담가요.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부터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드냐 하면 불을 좀 킨 상태에서요. 여기 보시면 마른 홍고추 있어요. 마른 홍고추를 왜 넣냐면 제가 분명히 밀가루 세척까지 다 했지만 그래도 해조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바닥내음이 날 수가 있어서 요거 마른 홍고추 넣게 되면 비린맛 완전하게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대파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파를 그냥 통째로 넣어도 좋지만 저는 그 콩물 1과 2분의 1컵이 불과 한 15분 정도밖에 안 졸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썰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단맛이 훨씬 많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양념장을 넣을게요. 네. 요거 진간장 넣고요. 진간장. 네. 그다음에 국간장 넣고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진간장이랑 국간장. 저는 왜냐하면 진간장만 하게 되면 조금 단맛이랑 풍미는 좋으나 감칠맛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간장을 꼭 같이 씁니다. 그리고 재래간장 좀 써주셔야 건강합니다. 이게 발효간장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청주예요. 청주 이것도 약간 비린맛 잡아주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아니 선생님 근데 네. 저는 맛술이랑 청주를 구분을 잘 못하겠던데요. 그래요? 이거 언제 쓰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오늘 바다의 해초류 그 톳과 그다음에 땅에 요거 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했으니까 청주랑 맛술도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 비린맛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조림의 윤기도 나게 하고 그다음에 단맛도 더 하게 하려면 맛술을 같이 쓰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생선 요리한다 그러면 맛술을 많이 쓰시고요. 네. 고기 요리한다 그러면 청주를 많이 쓰시는데 청주는 술 주정이잖아요. 근데 끓이면서 다 날아가니까 술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양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맛술은 술과 당분이 거기 다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게 되면 훨씬 더 단맛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걸 나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 지금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거 꼭 들어가야죠 또. 예, 다진 마늘 넣습니다. 다진 마늘. 네. 그리고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뭐냐 하면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을 넣게 되면 조림장의 맛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네. 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네. 콩 끓인 물을 넣었을 때 이제 콩에 있는 뭐 사포닌 같은 유효 성분을 먹는 장점은 있지만 그 콩 비린내가 조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정말 육해공군이 다 들어갑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림이니까 단맛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설탕을 좀 넣어요. 설탕 안 넣고 올리고당 같은 거 넣으면 어때요? 아, 넣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설탕 넣었어요. 네. 자, 요렇게 지금 다 되어 있으면 요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조림장의 감칠맛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그게? 많죠. 감칠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재료? MSG. MSG. 최고죠, 최고. MSG보다 훨씬 더 뭐랄까 건강한 네. 감칠맛을 주는 게 있어요. 뭐 MSG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요 향 때문에 요걸 써요. 바로 가다랭이 포예요. 가다랭이 포를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시잖아요. 네. 우려서 요거를 이렇게 건져요. 아니, 요거는 일식 먹을 때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림에도 또 쓰이는지 맞아요. 몰랐네요. 네. 이렇게 조림할 때 가다랑이 포를 살짝 좀 우려놓으면 조림장이 훨씬 더 감칠맛이 있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해서 우려내세요. 요거를 그냥 풀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비린맛 생겨요. 그러니까 꼭 해서 이렇게 우려내셔야 돼요. 요게 다 팁이 있어요. 그냥 하면 안 돼. 이런 게 다 포인트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저 가다랑이 포도 포니까 다 먹는 네. 게 좋다고 100% 넘는데 저게 이제 비린내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군요, 들어가면. 자, 이제 요거 다 걷어냈잖아요. 네. 걷어냈으면 불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된 요 양념장을 맛있는 이제 냄새나. 건져야 되겠죠. 네. 근데 요 양념장이요. 요게 희한한 게 제가 요거 메뉴 개발하면서 요 양념장 가지고 다른 것도 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감자조림, 두부볶음, 그렇겠네. 가지볶음, 네. 애호박볶음 다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집에 있는 냉동 돈가스 해가지고 먹어도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는 건져내야 돼요. 왜냐하면 깔끔한 조림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지금 다시마, 홍고추, 건고추, 그다음에 대파가 지저분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건져내세요. 아니, 저는 저기다가 왜 통통한 우동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거 우동. 넣어서 이렇게 싹 먹어. 아우. 볶음우동처럼 되겠네요. 거기 저 어묵이 큰 넓은 좋다. 어묵 있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싸가지고 졸여 먹으면 어묵 맛있겠어요. 좋네. 그렇죠, 어묵 좀. 우리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요. 역시 다 맛을 아시는 분들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이렇게 다 건져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가 요거 아까 예인 씨 숟가락이에요. 네. 예인 씨가 요리를 하려면은요 맛을 알아야 그 맛대로 이 조림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예인 씨가 아까 먹던 숟가락이니까 네. 한번 잡숴 보세요. 그러면 요 맛이구나 하고 기억을 앞으로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뭐 해도 다 될 것 같은 정말 만능 양념장 같은 그런 맛이에요. 오, 맛있죠? 맛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리가 시작됩니다. 네. 자, 준비했던 콩 집어넣으시고요. 요 양념장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네. 뭘 넣어도 그다음에 진짜 맛있겠어요. 톳 넣어주세요. 무슨 맛일까? 네. 그냥 3, 4분 만에 만든 양념장이 그렇게 맛있다고. 아니 근데 맛있어요. 스튜디오 안에 어. 아니, 이게 먹고 싶은 충동을 그쵸, 느끼는 그쵸. 냄새가 쫙 나잖아. 지금 이거 냄새로만 보면 조려- 저 안에 네. 뭐 생선이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조개살 같은 게 딱 네, 네. 들어있어서 뭔가 오 해야 되는데 딱 열었더니 톳하고 콩. 자, 좀 그러면 충격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차윤환 박사님이 워낙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넣자면요. 네. 이 톳하고 콩이 거의 졸여졌을 때쯤 차윤환 박사님이 요새 문어 많이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사러 다니죠. 사러. 네, 예. 문어 썰어서 괜찮다. 넣잖아요. 네. 요거 굉장히 맛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은 문어는 없는데 냉동실 안에 보니까 마른 오징어가 있더라. 그거 살짝 물에 불렸다가 그거 잘라서 같이 집어넣으면 그것도 아주 맛있고요. 우와. 근데 예인 씨가 네. 먹다 남은 쥐포가 좀 있었어요. 집에 있어요, 쥐포. 쥐포 썰어서 넣으셔도 맛있어요. 그게 만능이라니까요. 결국은 네. 다 된다는 얘기네. 뭐. 자, 이렇게 해서 색깔 얼마나 이뻐요. 그쵸? 네. 자, 요거를 이제부터 딱 20분 동안만 졸여줄 겁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졸일 우리가. 동안 네. 우리 선생님이 맛있는 주스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제가
탱탱 주스할 시간이 됐네요. 네. 특히 이제 톳에 대해서 저도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톳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점액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점액 물질은 소장에 엄청 좋아요. 그럼 어떨 때 먹는 거냐? 소장이 안 좋으면 사람 설사를 많이 해요. 내가 변이 많이 묽으신 분들은 이 톳을 먹어주면 변이 건강하게 변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의학에서 요거 해조, 그러니까 그 해조류를 통틀어서 이 톳, 김 이런 것들 다 해조라고 불러요. 네. 근데 성질이 좀 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좀 배앓이를 좀 뭐라 그럴까요?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떨어진다. 사람들, 그런 장이 사람들은 약하다. 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콩 불리고 이런 것들 뭐 꼭 귀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해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두부. 어디서든 살 수 있잖아요. 네. 두부 한 모랑 이 톳 30g. 30g이면 몸이 아무리 냉한 사람도 탈 없이 먹을 수 있는 딱 경기에 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두부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요.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세종편에 중국 황제가 세종대왕한테 이 친서를 보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요, 이 두부를 만드는 여자를 중국으로 보냈던 거예요. 네, 왜냐면 황제한테 두부를 만들어 주기라고. 근데 이 두부를 만드는 간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낸 친서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드는 기술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봤을 우리나라가 때 최고네요. 한국이 거의 탑입니다. 그러네. 예. 그거 너무 그렇게 잘 만들어도 못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이러고. 정권은 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부 한 모를 이렇게 깍둑썰기를 해주시고요. 깍둑썰기 한 두부를 믹서기에 다 넣을게요. 한 모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진짜 간편하겠어요. 이거 네, 뭐 할 게 간편해요. 없는데요. 네. 근데 요거 하시기 전에 이거 사실 지금 다 데쳐온 거예요. 한 번씩은 살짝 데쳐주시는 게 데쳐서? 좋아요. 네. 그래야지 비린맛 같은 걸 좀 덜 나더라고요. 예전에 동네마다 두부 공장이 있어서 그렇죠. 그 두부 간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냄비 들고 가서 그거 받아오고 순두부까지. 예, 그 양념장에다 맞아요. 이렇게 집에서 먹던 네. 기억이 그리고 있어요. 최고는요, 두부집이 착한 보면은 나중에 다 이렇게 좋은 데 가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왜냐하면은 그 비지가 식재료로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식이섬유 공급처인데 그거 다 어떻게 줬어요? 그거 나눠주셨죠. 공짜로 줬잖아요. 맞아요. 네, 두부랑 톳을 다 넣고 또 물을 한 뭐라 그럴까요? 500 어느 정도 정도만 500ml요. 잠길 정도만. 네, 잠길 네. 정도만 넣어주시고 물을 갈아주시면서 간단해. 야, 간단한데, 네. 괜찮은데, 저거. 간단해요. 우유 같아요, 우유. 야,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검은 콩두부 같은 걸 넣으면 네. 블랙 느낌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좋아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맞아요. 이제 갈고 네. 진짜 건강을 요한다 하면은 이 상태로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먹기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기호에 맞춰서 소금을 좀 첨가해 주셔도 좋고요. 난 단계 너무 땡긴다 하면은 꿀을 넣어주시면 딱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있는 이보은 선생님의 만능 양념장을 넣는 게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되면 지금에는 요리가 되죠. 네. 뭐 넣으셨어요? 네. 한번 맛을 볼게요, 뭐 저희도. 꿀 넣어드린 것 같아요. 이건 꿀을 꿀을 넣으라고요. 넣습니다. 안에다가 네. 꿀을. 괜찮은데요? 과하지 않고. 네. 과하지 않죠? 네. 담백한 맛이에요, 정말. 아니 아침에 그냥 바빠서 뭐 못 드실 때 네네. 이거 훌훌 한 잔 마시고 이거 나가도 좋네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야, 이거. 네. 감칠맛이 느껴지는 두유 맛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딱 두유 맛이에요, 진짜. 여기에 두유 또 맛.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요거에다가 아까 꿀 넣었잖아요. 네. 꿀 안 넣고 또 소금도 안 넣고 나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넣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파프리카. 아, 주황색 파프리카 하나 넣으면 단맛과 함께 색깔도 좋아서 먹기에도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재밌겠네요. 네. 네. 오. 괜찮은데? 네. 이거 진짜 그냥 담백한 그렇죠. 네. 우유나 두유 먹는. 네. 오. 자, 이제 거의 저는 조림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다 먹어봐야죠, 조림이 또. 다 되면 여기다 마지막에 뭘 넣냐면요. 지금 색깔이 어때요? 보세요. 약간 뭔가 붉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붉은 걸 넣었어요. 바로 홍고추를요, 반을 갈라서 이번에는 씨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씨가 씹히면 톳하고 약간 충돌이 일어나서 식감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씨를 제거하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통깨예요. 통깨 솔솔솔솔 뿌려서 이렇게 잡수시면 되는데 지금 국물이 약간 많은 듯 하죠? 네. 괜찮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졸이셔도 괜찮고요. 요대로 그냥 국물까지 잡수시면 굉장히 좋은데 요거요. 뜨거운 밥에다가 탁 올려놓고 국물까지 비벼 잡수시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양념장 자체가 맛있어서 네. 사실 저도 밥 비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이게 맛있겠죠. 다 되면 오른쪽에 있는 저 완성이 네, 제가 되는 거죠? 요거를 20분 동안 졸였더니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요 보세요. 야.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네. 네. 자, 그려지면 네. 이렇게 됩니다. 저희 앞에 있어요. 제가 어. 밥이랑 같이 드렸거든요. 네. 그거 한 번씩 잡숴 보세요. 얼핏 보면은 콩조림이 아니고 땅콩 같기도 해요. 생긴 게 그러네요. 졸여져서. 어우, 입에 들어가자마자 야. 바로 맛있다. 아, 그래요? 네, 어쩜 이렇게 고소해요. 너 이거 팔아도 되겠다. 야, 이거 맛있네. 아니 톳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얘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빠 굉장히 최고다. 오돌오돌오돌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오돌오돌하죠. 네. 제가 그 식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생각할 때 톳 많이 넣고 쌀 조금만 하고 밥 지어 먹거든요. 근데 저도 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채영이 이보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거 보니까 톳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뚱뚱한 것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은데요.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많이 드셔서. 다른 걸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요리는 제가 보기에는 모산 선생님하고 이보은 선생님 중에서 이보은 선생님 한 수인 게 네. 모산 선생님은 살짝 그 비린내가 났는데 어. 이보은 선생님 건 전혀 전혀 모르겠죠. 콩물까지 썼는데도 전혀 비린내가 없어요. 근데 이 톳이 진짜 씹는 맛이 좋네요. 네.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죠. 맛있어요. 네. 이거 이 양념장으로 연근조림 해도 맛있겠네요. 아, 연근조림도 아주 좋은데요. 아까 우리 차윤환 박사님이 돈가스 튀기면 좋다 그랬잖아요. 저는 돈가스 튀겨서 요 콩 조림 있는 요 국물 채로 약간의 쌀가루만 하면은 살짝 걸쭉해지죠. 그거 소스로 올려서 잡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자, 탱탱 밥상 레시피 보겠습니다. 먹을수록 탄력업, 살처짐을 예방해주는 톳콩조림과 두부 톳주스, 일명 탱탱주스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재료는요, 톳콩조림을 만들 톳과 흰콩, 붉은 고추, 또 각종 조림장 양념과 다시마, 가다랑어포가 필요하고요. 두부 톳주스는 두부와 톳, 생수와 소량의 소금, 또 꿀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톳은 썰어서 밀가루 물에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줍니다. 흰 콩은 충분히 불려 먼저 삶아두는데요. 콩을 삶은 물은 버리지 마시고 다시마를 넣어 조림 육수로 만듭니다. 다시마를 우린 조림 육수에 각종 양념을 넣어 끓인 후 불을 끄고 가다랑어포를 넣어 우리면 감칠맛 폭발, 맛있는 조림장이 완성되는데요. 이 새 냄비에 조림장과 흰콩, 톳, 다진 마늘, 생강즙, 또 설탕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주면 톳콩조림이 완성됩니다. 또 하루 한 잔으로 살처짐 예방할 수 있는 탱탱 주스는요. 두부와 톳을 살짝 데친 후 생수를 넣고 믹서에 갈면 완성! 돌아오는 주말 든든한 두부 톳 주스와 톳 콩조림으로 건강 지키세요. 아니, 맛있고 건강하고 우리 몸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요리니까요. 이거 강추입니다. 꼭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탱탱 요리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님 얼굴인데 네. 어떤 비법인지 이것도 확 뜯어도 안 되더라고요. 긴장했어요. 네. 깜짝이야. 네. 이 비방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네. 보고 오겠습니다. 내 피부는 내가 지킨다. 흘러가는 세월을 잡고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자신만의 비결로 세월을 거스르고 있다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인공의 나이 짐작이 가십니까? 아들, 간식 먹을래? 아들이 있으세요? 아, 네. 지금 사춘기여가지고 까칠해가지고. 아들이 몇 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요. 네, 올해 제가 45 됐습니다. 와 정말 올해 45살이네요. 당신을 동안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집에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요. 피부 동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피부 동안의 첫 번째 비결 바로 림프 마사지. 겨드랑이 림프와 함께 목 림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녀.
가볍게 빗질을 하듯 쓸어내려주는데요. 림프 마사지를 할 때 이 미소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속근육까지 단련을 시켜줘야 저희가 노화가 진행되면 입꼬리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걸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려서 웃어주고 있어요. 그녀의 두 번째 피부 동안 비결은 피부에 양보하는 이것들이라는데요. 바로 생콩가루와 꿀, 그리고 생들기름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콩가루를 섞은 꿀로 팩을 한다는데요. 20대부터 꾸준히 해왔던 그녀만의 피부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꿀하고 생콩가루는 이 보습하고 각질 제거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고요. 생들기름은 윤기. 가끔 피부가 푸석푸석해질 때마다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그녀의 생들기름 팩. 다른 첨가물이 없는 순수 생들기름을 바르는 게 그녀의 비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안도 미온수로 간단하게 마사지하듯 한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세안 직후에도 맨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네요. 얼굴에 조명이 필요 없는 생기발랄 반짝반짝한 피부입니다. 그녀의 세 번째 피부 동안 비법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섭취와 함께 뿌려 먹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일 샐러드에 아낌없이 뿌리는 이것은 뭡니까? 생선에서 추출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이에요. 이게 몸에 흡수율이 더 좋대요. 저분자 피시 콜라겐은 어류에 함유된 콜라겐을 효소 분해의 과정을 거쳐 펩타이드 형태로 저분자화한 것으로서 분자량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크기는 약 1000에서 5000 달톤으로 분자량이 작아 체내 흡수율이 동물성 콜라겐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눈가주름 감소, 피부 탄력과 보습에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피부 관리 때문에 꼭 챙겨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피부 동안 주부가 피부 관리를 위해 챙겨 먹는다는 저분자 피시 콜라겐.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관리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자, 이 뒤에 뭐가 맛있는 게 있었어요. 네. 자, 차윤환 네. 박사의 비법이 뭔지 보겠습니다. 콜라겐. 자, 그쵸. 네. 제 비법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네, 콜라겐이 지금 이 앞에 뭔가 예쁜 그쵸. 문이 하나 오늘은 있는데. 바로 이제 한번 아까 밥 먹었으니까 네. 그냥 입가심 하셔야지 한번 드시죠. 이게 약간 빛깔이 그 옛날에 먹던 샴페인 빛깔. 아우, 아, 너무 예쁜데요, 일단. 오, 맛도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그러네요. 이온 음료 맛. 괜찮은데요? 그러네요. 사실 콜라겐이 뭐 피부에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네. 좀 챙겨 먹잖아요. 피부에 많이 좋죠. 이게. 그렇죠. 피부의 안쪽에 있는 것을 진피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피층이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콜라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이 콜라겐이 단단하게 잡혀져 있는 정상적인 상태고요. 오른쪽이 콜라겐이 좀 부족한 상태의 피부를 현미경으로 살펴본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다르죠. 네. 뭐 피부를 숭숭 지탱하는 튀겼어요. 구조가 저렇게 변하니까 더 무너지고 또 탄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맞아요. 네. 확실히 콜라겐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정말 떨어지긴 해요. 네. 많이 저렇게 쳐져요. 부족하니까 중력을 못 이기고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제. 맞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중요년기 이후에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네. 이 콜라겐이 원래는 또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성이 돼요.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점차 이 생성되는 것도 줄고 알아서 좀 소실되는 것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 우리 30대부터 조금씩 이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네. 50대, 그러니까 40대 넘어가 60대 한번 봐보십시오. 뚝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0대 이전의 여성과 비교해서 완경 이후에 이 60대 여성의 몸속 콜라겐 양은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완경되는 것도 서러워서 이제는 끝이구나 다들 우리 중년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콜라겐까지 저렇게 뚝뚝 떨어진다니까 정말 서글프네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고 완경이 되면은 몸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대사가 떨어져서 몸속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능력도 좀 줄어듭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내에 되는 흡수율이 중요한데 이
체내 흡수율도 역시 떨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몸으로 들어오는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만들 재료인 콜라겐의 흡수율도 떨어지고 그걸 만드는 대사율마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없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 이래서 흡수를 더 많이 시키는 방법 더 먹자 이 큰일 나. 뱃살이 그렇죠. 더 먹자는 맞는데 그러면은 살찌죠 이제. 예. 그래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완경 이후에 콜라겐이 많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런 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콜라겐 보충제를 따로 먹었더니 딱 한 3개월 정도 먹었는데 얼굴 쪽에 주름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얼굴 쪽에 이제 대표적인 주름이 바로 팔자주름, 뭐 눈가주름이잖아요. 이것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결국 콜라겐을 섭취하면 몸속에 콜라겐 양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먹어서 채우긴 해야죠. 그렇죠.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좀 감소되기 하는 시점에서 이제 음식이나 어떤 보충제를 통해서 콜라겐을 좀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요즘에 이제 등산 다니면서 내려올 때 내리막에서 자꾸 무릎이 아프니까 아니 그럼 콜라겐을 좀 먹어봐 뭐 보충 좀 해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콜라겐 그러면 다들 이제 피부 겉에 보이는 피부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탄력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들은 거의 모두 다 콜라겐과 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몸에 탄력하면 떠오르는 것들 몇 가지 장기들이 좀 있죠. 어딜까요? 탄력이 중요한 장기들. 장기? 네. 장기요? 장기 중에서 위? 자, 뭐 항상 늘 얘기하는 전신장기 혈관이죠. 네, 혈관과 근육, 바로 또 그리고 또 이재용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골 뭐 이런 데에도 사실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촘촘하게 없는 곳이 없는 게 바로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콜라겐은 어찌 보면 이 단백질의 일종이죠. 단백질의 아주 작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몸속 단백질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뼈나 연골, 혈관, 뭐 내장이나 눈, 또 이빨, 치아까지도 이 모든 장기에 콜라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콜라겐이 줄어들면 백내장도 생기고 치주 질환도 생기고 또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나 위염, 탈모의 고혈압 등 전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속에 탄력하면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몸속에 있는 이 근육들이 점점 빠지는 근감소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한 실험에서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남성 53명에게 콜라겐을 섭취하게 한 후 근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이 8.7 뉴턴 메타, 이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근육의 힘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탄력하니까요. 사실 저보다 위연배 또는 저 친구들도요. 가끔 가다가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재채기 하다가 찔끔, 웃다가 찔끔, 또 무거운 거 이렇게 들다가 찔끔, 이게 요실금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이 요실금에도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네, 선생님. 콜라겐이 요실금에 도움이 됩니다. 요실금이 오는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방광 근육에 어떤 수축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 수축 기능이 결국엔 콜라겐이 감소를 하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에 탄력을 높여주는 이 콜라겐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방광 기능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요실금을 좀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콜라겐이 피부만 생각했는데 전신이라는 말이 많네요. 영향을 다 주네요. 맞아요. 이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이 콜라겐 복용 전후로도 좀 확인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한 번만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꾸준히가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우리가 90일의 기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90일 정도 드셔보시면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을 할 때 한 이 석 달 정도 연구 기간을 갖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12주, 90일 정도인데요. 저분자 PC 콜라겐을 일반적으로 이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피부 탄력 상승과 눈가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개선됐고요. 피부 결 개선 효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로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한 석 달 정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석 달 기준이 그 100일. 전에 곰이 사람 될 때 100일. 100일. 석 달 정도가 필요하고. 근데 시중에 워낙 콜라겐 관련된 제품이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또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콜라겐을 또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판넬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분도 열어봐 주시죠. 첫 번째는 작은 콜라겐 선택하기. 콜라겐이 작아요? 네,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다 똑같은 하얀색 가루 같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이즈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화라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작게 만드는 과정인데 작은 콜라겐을 먹는다는 건 아예 미리 소화가 되어 있는 콜라겐을 먹게 되는 거니까 흡수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뭐 닭발, 돼지 껍질 이런 것들에 같은 이 육류 콜라겐은 덩치가 좀 커요. 자, 그래서 흡수율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이 어류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작은 특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작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즈로 봤을 때는요, 이제 육류는 30만 달톤. 그런데, 예, 생선 껍질이나 비늘에서 나오는 그 피쉬 콜라겐, 저분자 피쉬 콜라겐 같은 경우는 1000달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 굉장히 분자 크기를 얘기하는 중요하다.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육류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한 흡수율이 한 2%. 그런데 피쉬 콜라겐은요, 한 84% 흡수되기 때문에 40배 이상의 흡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 좋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와 함께 먹어라. 예, 콜라겐을 흡수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요걸 같이 먹어줘야지만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 합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타민 C 하면 또 항산화 작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일석이조죠. 뭐. 네.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네, 일단은 뭐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 권장량은 1200mg, 1.2g 정도니까 요거를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뭐 메스꺼움이나 복통, 설사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일단 과유불급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 알려드린다 그러면 이 피쉬 콜라겐은 생선으로부터 추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먹을 때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그 살면서 뭘 거스르고 이러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중력은 거스러서 이렇게 처지는 거 없이 네. 탱탱한 건강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탱탱 건강법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의 1월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금방 지나갔어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1월 빨리 지나갔고 이제 곧 2월이 오는데요. 그러게요. 1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